안녕,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풀어주는 문제와 스스로 풀어보는 문제로 나눠져 있으니까 블로그나 카페로 가셔서 꼭 수업 자료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그냥 봐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보기만 해서는 실력이 늘진 않잖아. 가서 다운받고 시작해 봅시다. 예금 종류와 상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간단한 파트 같은데 다음 시간에 배울 매출 채권과 함께 회계 2급에서는 물론 앞으로 배울 회계 1급과 세무 2급에까지 기초 내용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예금 종류부터 봅시다. 예금도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당좌예금인데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문제의 개정 과목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좌예금인데 이 친구는 수표나 어음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수표가 뭔지 어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표는 이렇게 생겨서 이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돈을 줄 것을 은행에 의뢰하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 처리를 할 때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계 2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은행에 의뢰하는 증서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회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도 의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회계에서 우리 회사를 당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 요거를 당좌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는 어떻게 처리해? 다른 회사는 회계에서 이제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타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는 우리가 받았을 때 그냥 현금처럼 사용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동사에서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당당, 유동현 요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비슷한 경우로 이제 자기압 수표가 있는데 이 수표는 은행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자기가 주는 사람으로 정해서 발행한 수표예요. 즉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도 다른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압 수표도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조금 어렵잖아.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2,580만 원이 있대요. 요거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1,000만 원 그리고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요렇게 나왔어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던 외상매출금, 즉 나중에 받아야 할 돈을 받게 됐대요. 그럼 외상매출금이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요걸 뭘로 받았대? 1,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1,000만 원, 나머지는 이라고 나왔어요. 2,58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 그럼 내가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건 얼마? 1,58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차변에 당좌예금 1,58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국신문에 상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 1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라고 나왔어요. 일단 광고료 나왔으니까 요건 되게 쉬워요. 광고 선전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수표를 발행했다 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걸 내가 발행했는지 남의 발행했는지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 자, 누가 발행했는지 안 나와 있을 때는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영업부 사무실에 12월분 임차료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임차료를 지급하다 라고 나왔으니까 임차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걸 뭘로 줬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주었다 라고 하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맘스 상사의 외상매입금 150만 원을 자기압 수표와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줘야 될 걸 준 거죠. 그렇죠?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써줍니다. 뭐로 갚았대요? 자기압 수표라고 나왔어요. 자기압 수표가 뭐냐면 은행이 지급인이 되어 발행한 수표다 라고 설명을 했고 요거는 현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했어?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이렇게 나왔죠. 남이 발행한 수표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요거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당좌예금, 하나는 현금. 요게 아니고 둘 다 현금이란 소리예요. 근데 요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는 현금이 나왔네? 그럼 나머지는 당좌예금이겠네? 그리고 따로 쓸 수도 있는데 요게 둘 다 현금이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우리는 아이당당 유동현만 알고 있으면 당좌예금 함정은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포인트를 잘 정리해 놓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상품인데 상품은 뭘까요? 상품은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물건, 요거를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비품이 되는 것이고, 팔기 위해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상품이 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공개할 때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요거는 예제를 보여주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니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요런 분개가 있습니다. 상품을 매입, 즉 샀다고 하니까 차변에는 상품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대금을 다른 회사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라고 했으니 당좌예금이 아닌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이렇게 쉬우면은 내가 함정이라고 안 했겠죠. 다음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상품을 매출, 즉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압수표를 받았대요. 그럼 분개 어떻게 할 거야? 자기압수표, 즉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틀린 분개가 된다는 거야. 잘한 것 같은데 틀렸다니까 좀 이상하죠? 쉽게 설명해 줄게요. 한번 봅시다. 내가 장사를 하려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3개 현금으로 샀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볼게요. 내가 500원에 사온 걸 500원에 팔면 나한테 남는 게 없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비싸게 받고 팔아야겠죠. 한 800원에 팔아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장부에는 아이스크림 3개, 상품 1,500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사온 아이스크림을 현금을 받고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개는 어떻게 될까? 차변에 현금 800, 대변에 상품 8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아이스크림이 몇 개가 남았어요? 2개가 남았죠. 근데 장부에는 금액으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 1,500원에서 800원을 빼니까 700원이 되겠죠.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 해봅시다. 또 하나를 현금을 받고 팔아볼게. 그럼 또 차변에 현금 800 그리고 대변엔 상품 800이겠네. 그럼 아이스크림은 1개가 남고 금액으로는 700원에서 800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100원이 됩니다. 하나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이게 왜 이런 걸까? 잘 생각해보세요. 엄청 간단해. 자, 사올 때랑 판매할 때랑 가격이 달라서 그래요. 살 때는 500원에 사왔는데 팔 때는 800원에 팔았잖아. 그래서 금액이 안 맞는 거지. 자, 그러면은 대변에 상품으로 쓰면은 차변과 대변이 계속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판매할 때는 다른 계정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계정 과목? 상품 매출로 기록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우리 회사를 당사로, 다른 회사는 동사로 부른다. 당좌예금은 아이당당 유동현으로 외운다. 그리고 상품을 살 때의 가격과 판매할 때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입시는 상품으로, 판매 시에는 상품 매출로 분개한다. 요거를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출 채권과 미수금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대여금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쉽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일 하는 파트도 주로 나오는 함정 중 하나가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확인하시고 공부하셔야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가셔서 문제 나와 있는 거 더 풀어보시고 답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지도 같이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